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리수납 마지막 시간으로 욕실과 베란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오랫동안 계실 텐데 주방, 옷장, 냉장고 이어서 서재, 아이방까지 했고 욕실과 베란다만 남았어요. 이제 오늘 시간 끝나면 집안이 전부 다 깨끗해지시겠죠? 네, 깨끗해지실 거라 믿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 욕실과 베란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욕실은 습기가 많아서 이 마른 건식으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욕실에 휴지나 수건이나 다른 치약 이런 비누들 그런 재고들을 많이 넣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습기가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안에 넣어놓지 마시고 그리고 식구들마다 샴푸를 다른 걸 쓴다든지 뭔가 다른 용품을 다른 제품을 쓰고 있으면 그 쓰는 사람이 다 쓴 그 통을 버리지 않는다면 욕실 안에 쓰고 용기만 남아있는 그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배출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욕실은 환기나 건조가 원만하지 않으니까 자주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좀 시키시고 물때가 생긴다든지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환기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욕실 정리 수납의 해결 방안은 우선 재고가 많다면 욕실에서 쓸 거니까 욕실 안에다 다 넣어놔야지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욕실 근처, 욕실 바깥에 그 욕실 용품만 모아놓는 수납 창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쓰는 수건도 욕실에서 쓰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수건을 모두 다 욕실 안에다 보관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쓰는 수건 2-3개만 욕실에 넣으시고 나머지는 밖에 보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욕실용품 중에 샴푸나 린스 이런 것들도 특히 또 치약 같은 거는 세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쓰러지기 쉬운 그런 물건들은 수납 바구니라든지 뭔가 이렇게 고정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샤워할 때 쓰는 그 샤워 타월 그런 것도 그냥 젖은 채로 놔두지 마시고 걸어서 건조시키시면 더 위생적입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쓰는 청소 도구는 바닥에 놓지 마시고 또 통에 담아놔도 물때가 끼고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벽에 걸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벽에 걸 때도 변기 옆쪽이나 뒤쪽 또는 문을 열었을 때 안 보이는 쪽 이렇게 그런 장소를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데다가 걸어 놓으시면 훨씬 더 좋고요. 드라이기 같은 거를 욕실에서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전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습기하고는 굉장히 좀 위험하겠죠. 습기가 많은 욕실에서 드라이기를 쓰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안 쓰시는 게 좋은데 욕실에서 머리를 말리는 게 편하다 그러시면 일단 전기니까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욕실에는 욕실장이 있거나 또는 선반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선반도 우리 왜 그릇이나 사람도 있는 만큼 쓴다고 하지요. 욕실에 선반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되어 있는 선반의 넓이만큼 그런 공간, 수납 공간만큼 물건을 거기에다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반이 있는 대로 4칸, 5칸 이렇게 있으면 그걸 다 쓰고요. 1칸, 2칸만 있어도 그걸로 충분해요. 네, 그래서 정말 쓰는 물건만 보관을 하면 이렇게 선반이 4칸씩, 5칸씩 있을 필요가 없고 한두 칸씩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저도 욕실장을 너무 오래 써서 그거를 비웠는데 떼냈는데 욕실장이 없으면은 욕실에 있는 용품들을 다 어디다 보관하지? 라고 걱정을 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걸 떼서 버려도 제가 쓰는 용품들은 충분히 바구니 하나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반이나 이런 걸 많이 설치하지 않으시는 게 좀 관리하시기에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선반마다 사용하는 사람별로 한 사람이 사용하는 거 사용자별로 정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여기는 모두 샴푸, 여기는 뭐 린스 이렇게 따로따로 종류별로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욕실에 수건을 이렇게 많이 보관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건은 한두 개 정도만 욕실에 보관해 놓으시고 욕실 밖에 있는 다른 장식장에, 다른 수납장에 수건을 보관하시는 게 훨씬 더 위생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샤워할 때 쓰는 용품들을 집게로 걸어서 보관했는데요. 저런 집게, 빨래 집게도 괜찮고 이런 물건들도 있어요. 이렇게 집어서 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디에다 걸고 이렇게 넣으면 여기다가 샤워용품들을 집어 놓으면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주방에서 행주나 수세미 같은 거 걸어 놓고 쓰셔도 괜찮고요. 욕실에서 샤워용품을 걸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도 수건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는 수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을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보관하시고 내가 수건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어느 정도 쓰는 양만 한 두 식구다 그러면 수건 한 10개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식구들이 좀 더 많으면 4식구다 그러면 한 20개 정도? 그 정도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한다고 해도 2, 3일에 한 번씩 빨래를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를 바구니에 수납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수건은 뭐 어디서 기념으로 수건을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또 많이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새 수건도 많은데 매일매일 쓰는 수건이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건의 개수를 제한해서 어느 정도만 내놓고 쓰시면 좋겠고 또 욕실에 이렇게 위생용품을 보관하는 거는 습기가 많으니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위생용품을 넣어 놓으시더라도 한두 개 정도만 놓고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수건을 새로 수납을 해서 쓰기 편하게 놓긴 하셨는데 너무 많은 양이 있고 휴지도 마찬가지예요. 휴지도 욕실 안에 습기가 많으니까 굉장히 눅눅해지겠죠. 그래서 한두 개 정도만 놓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수건을 아주 예쁘게 접었죠. 이거는 호텔식 수건 접기인데 호텔식 수건 접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욕실용품들 재고가 있다면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종류별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쓰는 그런 용품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영역을 제한해서 딱 요 안에만 놓고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 욕실에 있는 선반 모든 곳에 뭐 샴푸도 올려놓고 비누도 올려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제대로 된 정해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바구니를 하나 놓고 그 안에 보관해서 쓴다든지 딱 고정을 시켜놓고 쓴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욕실이 좀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될 겁니다. 보통은 다 이렇게 쓰시죠. 여기에 뭐 워터픽도 있고 샴푸, 비누도 있고 위에 휴지, 또 수건 몇 개만 보관하신 거예요. 적당한 양만 휴지 몇 개, 수건 몇 개, 또 쓰시는 샴푸, 린스 그런 종류들 몇 개씩 적은 수량만 보관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욕실이 너무 산만해 보이죠. 아이들이 있어서 이 욕실 벽에다 스티커를 많이 붙여 놓았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산만해 보여요. 그래서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느낌이 사실 많이 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이런 스티커들을 좀 떼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는 뭐 수건도 위에 아래 여기저기 있었고
욕실 용품들도 여기저기 있었는데 요 아래 정리한 모습은 한 바구니에 욕실 용품들을 담고 수건은 가운데 이렇게 서너 개만 보관한 그런 모습이고요. 아래도 여기 욕실장이 있고 밑에도 또 수납함이 있어서 욕실 용품, 샴푸, 린스 뭐 이런 비누들을 아래에 보관한 모습이고요. 여기 샤워 제품들은 샤워 타월, 그러니까 샤워 타월 그런 것들은 이렇게 걸어서 옆에다 보관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욕실장에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물건을 넣을 때 종류별로 넣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 곳에 아무렇게나 올려놓게 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곳에나 놔두게 되면 여러 물건들이 섞이게 되고 나중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종류별로 분류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쓰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뭐 면도기, 그런 빗 이런 것들만 놓았고 여기는 화장품 종류, 네. 위에는 청소용품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분류해서 넣었습니다. 자, 여기도 욕실 사진인데 보면 우리 욕실장이 이렇게 있는데도 많은 비누나 치약의 재고를 욕실장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거는 여기가 좋을까요? 여기는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시는 거는 보기에도 안 좋지만 무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밖에 다른 곳에 서랍으로 빼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휴지나 다른 욕실용품들, 수건들이 막 어지럽게 섞여 있었는데 휴지가 여기 위에도 있는데 아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위에다 휴지 4개, 아래는 수건 몇 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놓고 치약이나 칫솔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쓰다 보면 이렇게 정말 어수선하게 돼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칫솔은 칫솔 꽂이에 이렇게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바꿨습니다. 보통 왜 옷장 위에도 그렇고 모든 수납장 위 공간이 아무래도 공간이 남으니까 우리는 그곳에 물건들을 올리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이렇게 모든 어떤 윗공간에 무엇인가 올라가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산만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전부 다 비우셨으면 좋겠어요. 위에는 어떤 장식하는 그런 제품들, 뭐 디퓨저라든지 그런 걸 놓아서 장식의 효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이 안에 이렇게 텅 비어 있고 여기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욕실장 안으로 정리를 해서 수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칫솔은 변기 주변에 칫솔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근데 별로 위생적이지 않으니까 변기 주변에서 조금 먼 쪽으로 설치를 해주시고 칫솔에 그 뚜껑이 있는 그런 걸 사용하시면 세균으로부터 조금 더 위생적으로 쓰실 수 있겠죠. 변기에서 조금 멀리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기를 이렇게 화장실에서 쓰시는 경우 이렇게 놓아두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밖에서 쓰시거나 아니면 바구니에 담아서 관리를 좀 잘 하시면 훨씬 더 쓰시기 편합니다. 네, 이렇게 막 놔두는 것보다는 여기 바구니 보이시죠? 바구니 안에 넣어놓고 여기도 치약, 칫솔, 비누 뭐 이런 것들이 막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는데 한 바구니에 담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바구니를 굳이 놓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구니를 놓으면 그 바구니 안에 넣게 돼요. 그런데 바구니가 없으면 아무 데나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욕실이 어지러워집니다.
자, 여기도 샴푸, 치약 칫솔 재고가 굉장히 많고 수건도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고 칫솔도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했나 보면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한 칸은 아예 다 수건으로 여기 밑에 작은 수건이 있긴 하네요. 이건 매일 쓰는 수건, 여기는 재고, 그리고 여기 위에도 재고, 샴푸나 뭐 칫솔 이런 것들의 재고가 있고요. 여기 맨 위에 뭔가가 있어서 이 위쪽으로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이 욕실장 맨 위에 어떤 바구니나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게 훨씬 더 깨끗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댁은 드라이기를 아예 바구니에 담아서 욕실장 안에 넣으셨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위쪽에는 욕실용품들이 모두 모여있고 두 번째 칸은 휴지, 세 번째 칸은 수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여자와 남자들이 짐을 꾸리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대요. 여자들은 한 달 전부터 짐을 싸기 시작을 하고요. 내 거랑 애들 거 뭐 빠뜨릴까봐 뭘 싸가지고 가야 되는지 목록을 열심히 만듭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또 쌓아두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또 많이 세우기도 하고 이거 말고 혹시 가서 다른 어떤 게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 이외에 가져갈 물건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뭘 잊어버린 게 없는지 자나깨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디에다 뭘 어떻게 넣지? 라고 고민을 하는데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그냥 출발하기 한 5분 전에 몇 가지 넣고 다 쌌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그냥 돈만 있으면 된대요. 가서 사면 되지. 근데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딘가에 가면 정말 작고 비싸지 않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 장소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싸가지고 가는 게 좋은데 여자들은 너무 심하게 여러 가지 물건을 생각하고 남자들은 또 너무 단순하게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적당하게 가지고 가야 되고 너무 많이 가지고 가면 편할 수는 있지만 짐이 많이 되는 거고 너무 안 가지고 가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적당하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욕실은 그냥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일단 청소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욕실 청소는 아무래도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면 계속 청소를 하시게 될 거예요. 샤워하고 나면 물도 튀고 비누도 튀고 하니까 청소를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샤워를 하고 나면 막 습기가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더운 물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때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샤워하지 않고 그냥 청소를 한다고 하시면 일단은 뜨거운 물로 욕실 전체를 한번 다 뿌리세요. 그러면 뜨거운 물 때문에 약간 때나 먼지나 이런 것들이 불겠죠. 그런 다음에 청소를 하시면 좋겠고, 예, 비누를 다 풀어가지고 청소를 하신다고 하시면 마대걸레 같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과탄산이랑 베이킹소다를 섞고 또 약간의 기름때 때문에 주방세제를 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린스나 샴푸나 이런 것들이 약간 기름기가 있어서 그런 걸 섞어가지고 세수대에 풀어가지고는 그 마대걸레로 벽을 천정부터 하기도 하는데 천정은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벽부터 다 비누칠을 해서 좀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닦아내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혼자 그렇게 청소를 했었는데 한 번은 남편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너무 힘도 좋고 키도 크고 하니까 너무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다 제가 해야지 깨끗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히려 다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남편의 힘을 빌리는 게 훨씬 더 깨끗했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좀 도와가면서 그렇게 청소나 관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닥 청소는
비누를 많이 풀어가지고 하시면 뭐 미끄럽고 그런 거 청소하시면서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화장실에 특히 문제가 되는 곰팡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락스를 쓰는데 그 냄새도 좀 심하고 하니까 과탄산 뭐 이런 걸로 청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네, 이번에는 베란다 정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란다는 우리가 이사 오면서 정리하고요. 다시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정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베란다는 쓰지 않는 물건들을 넣어놓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쓰지 않는다면 베란다에도 보관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고요. 베란다에도 좀 큰 물건이면서 가끔 쓰는 물건들, 또 야외에서 쓰는 물건들, 그런 걸 보관하면 좋은데 우리는 쓰지 않는 물건들을 베란다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란다도 가끔 쓰는 물건들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잘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란다 보시면 굉장히 어지럽지요. 뭐 아이스박스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고,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쌓이지는 않지만 한두 개씩 넣으면서 질서가 없다면 너무 종류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빈 공간에 물건을 넣다 보면 나중에는 그 베란다 안에 창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뭐 라벨링도 안 해놓고 종류별로 분류하지도 않고 하면 그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 물건들은 어떤 물건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다시 물건을 새로 사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니까 수납을 할 때도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잊어버릴 것 같으면 박스 겉에 라벨링을 해서 어떤 물건을 보관했는지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란다 앵글 앞에, 선반 앞에 다른 물건들이 이렇게 많다면 그 안쪽에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쓰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이 물건들을 꺼내고 다시 집어넣기 편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한 모습을 보면 부피가 크고 가벼운 것들은 위쪽에,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이나 크기가 다른 것들은 뭔가 깔끔하게 박스에 담아서 정리를 하시는데, 베란다에 창고 정리할 때 굉장히 좋은 박스는 우리 바나나 박스가 탄탄하고 또 크기도 크고 하기 때문에 베란다 물건을 정리할 때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시는 게 바나나 박스인데 바나나 박스에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무게가 많이 나가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아래쪽에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 이건 문이 없는 건데, 우리 보통 창고에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물건들이 많으면 그 앞에 블라인드를 친다든지 이러면서 가리게 되는데, 블라인드를 치거나 그러지 않고도 좀 깔끔한 느낌이 나게끔 정리를 하시면 쓰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베란다에 있는 창고. 정말 창고 본연의 모습이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사실 이걸 정리하다 보면 정말 안 쓰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쓰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언젠가는 그렇게 아주 자주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리시고 공간을 비우는 게 훨씬 더 돈을 버는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쓰지 않는 물건들을 배출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뭔가를 담기 위해서 박스를 쌓아놨다고 모아놨다고 해도 나중에는 제대로 놓지 않으면 이것도 또 쓰레기가 돼요.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런 박스들로 베란다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밖에 써있는 글씨랑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다른 경우는 밖에다 꼭 라벨링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지. 네, 그리고 뭐 이 길이가 길고 이런 모양이 좀 다른 이런 물건들은 한 바구니에 담아서 꺼내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주변에는 세제나 또 큰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또 김치통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정리하기 힘드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런 선반이나 여러 가지 수납 도구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고요. 여기도 딱 종류별로 세제도 세제 종류별로 그릇도 그릇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쓰기 편하고 보기 깔끔하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는 팬트리 공간인데 요즘 아파트들은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넓으면 어머 뭐 물건들을 많이 정리할 수 있어서 좋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넓으면 넓은 만큼 물건을 많이 쟁여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넓다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두서없이 막 이렇게 놓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물건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쓰기도 불편하니까 종류별로 분류해서 딱 어디에 무엇을 놓을 것인지 같은 종류대로 모여 있게끔 그렇게 수납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아래 뭐 바구니가 맞는 게 없다 그러면 큰 쇼핑백을 접던지 아니면 뭐 펼쳐서 이렇게 수납 도구로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팬트리 공간에 옷을 많이 수납하셨는데 옷은 정말 적당한 위치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위치가 아니라면 옷을 보관하는 것을 방 안쪽으로 행거나 이런 걸 마련해서 옮기고 팬트리 공간에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종류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종류별로 정리를 한다는 거는 내가 쓰기 편하게 같은 종류를 같은 곳에 모아놔야지 우리는 다 기억을 할 수 있어요. 크게 분류해 놓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다 기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류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냥 원래 샀던 그 포장 상태 그대로 뭐 휴지 같은 것도 조금 빼쓰고 나머지 그대로 이런 모양으로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깔끔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원래 그 물건의 제 박스에다가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깔끔하겠죠. 처음에 샀을 때 그 물건이 들어있었던 박스대로 그대로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큰 박스에다가 담아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청소도구를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크기도 크고 뭐 길고 이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도구, 마대걸레라든지 청소기라든지 그런 건 한 곳에 모아놓고 밑에 어떤 큰 박스나 바구니나 같은 걸 이렇게 좀 받쳐 놓으시고 그 안에 집어 넣으면 청소도구들이 넘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종류별로 모아 놓으시면 여기를 아예 고정을 시켰어요. 얘네들이 넘어가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베란다에 있는 창고인데 뭐 물통이랑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 김치통들 잘 쓰지 않는 것들 이런 스테인리스 김치통이 저렇게 많이 남게 되는 이유는 김치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김치통들이 플라스틱으로 크게 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걸 언젠가 쓰지 않을까 싶어서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버리지 못하신다고 하니까 위쪽에다 정리를 해드렸고 다른 소형 가전제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전제품들도 다 정리를 해서 한 곳에 모아드렸고요. 또 아이스박스나 뭐
도시락 또는 물통, 야외에서 캠핑 갈 때 쓸만한 그런 물건들을 종류대로 모았고, 네, 그래서 종류별로 큰 바구니에 담아서 종류별로 분류해서 수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담그시는 분들 많잖아요. 매실청, 또 복분자, 뭐 오미자 이런 것들 많이 담그시느라고 큰 병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것도 여기저기 있으면 그런 거 담글 때마다 그 병을 또 사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모아서 나중에 쓰기 편하게 이렇게 한 곳에 모아드렸고, 또 항아리나 뭐 이런 것들, 물통, 크고 무거운 그런 물건들은 아래쪽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옆에도 보시면 이런 야외에서 쓰는 가스레인지나 또는 매트 뭐 이런 것들 위쪽에 가벼우니까 위쪽에 놓고, 아래는 바나나 박스로 자주 쓰는 물건들, 눈높이에 우리가 꺼내기 편한 핸드존에 자주 쓰는 물건들을 보관하고요. 아래는 크기가 크고 무거운 상이라든지 교자상 같은 거, 손님이 많이 오시거나 제사를 지낼 때라든가 이렇게 식구들이 많이 모일 때만 쓰니까 그런 것들은 아래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네, 여기도 정말 베란다에 뭔가 지저분한 물건들이 많으니까 언젠가는 쓰겠지 해서 리빙박스 같은 것들도 접어서 넣어놓고, 이게 보기에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앞에다 커튼을 쳤어요. 일단 커튼을 치면 이 안에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또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게 되고, 커튼을 친다고 해서 지저분한 물건들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계절용품들 뭐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겨울에는 보관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안 쓰는 의자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공간에도 여러 가지를 수납해서 깔끔하게, 선풍기는 모두 다 한 곳에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김치통이 굉장히 많지요. 김치통이 굉장히 많은데 옆에 정리 후 사진을 보면 김치통이 없어요. 김치통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안 쓴, 오래 써서 이제는 안 쓸 것 같은 김치냉장고를 바꿔서, 김치냉장고 이거 나중 거에 김치통이고 이거는 예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배출하고, 이런 김치통은 김치냉장고 속으로 들어갔어요. 김치를 다 먹으면 김치냉장고에서 우리가 김치통을 빼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또 수납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비어 있어도 빈통을 그냥 김치냉장고 안에 넣고 김치가 들어있는 걸 위로 올려놓으면 김치를 꺼내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 빈 김치통을 보관하는 다른 큰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치통은 김치냉장고 안으로, 네, 그렇게 보관하시면 좋겠고요. 이분도, 여기 어머님도 뭐 매실청이니 오미자니 이런 것들을 많이 담그셔가지고 엑기스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나나 박스 안에 전부 엑기스들을 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창고에는 공구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공구들도 한 곳에 모아서 바구니에다 담아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캠핑 갈 때 쓰는 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끔 쓰는 그런 물건들을 큰 박스에 담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는 앞베란다. 앞베란다에는 아이들 장난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고, 일단 빨래를 넣는 공간도 이 앞에 있고, 또 여기는 뒷베란다. 뒷베란다에는 보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어지럽게 있는 상태였는데요. 정리를 하고 해서 보니까 여기도 보면 아이가 컸는데도 아이 어릴 때 쓰던 욕조,
뭐 둘째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사실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못 버리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언젠가 쓰지 않을까 싶어서 놔두고, 이게 욕조인데 그 안에 뭔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물건들을 많이 넣어놓게 되고, 그리고 겨울철에 한두 번 쓰는 이런 썰매 이런 것도 잘 보관해야지 겨울에 또 썰매를 탈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뭔가 큰 물건이 생기면 우리는 그냥 그 앞에다가 또 놓게 돼요. 그래서 조금 어지러워 보이는 상태였는데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여기 캐리어나 이런 것도 가끔 쓰는 거니까 위에다 올려놨고, 이렇게 자주 여기는 그래도 가끔은 쓰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눈높이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행거도 안 쓰면 행거를 그냥 걸어놓을 게 아니라 다 분해해가지고 뭐 묶어 놓으시면, 테이프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또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좀 어지러워 보이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섞여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구니에다 담으면 깨끗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네, 물론 그래요. 바구니에다 담으면, 그리고 바구니도 여기에도 바구니가 있었는데 여기는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어지러워 보였어요. 근데 똑같은 색깔로 똑같은 크기의 바구니를 세팅을 해서 종류별로, 세제나 이런 것들도 종류별로 분류하고 쓰는 물건들도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쓰기도 일단 편하고요. 깔끔하겠죠. 자, 뒷베란다의 정리 후 사진입니다. 뒷베란다도 뭐 세탁기 있고 보일러 있고 여기저기 굉장히 어지럽게 막 걸려 있었어요. 옷도 걸려 있고 빨래도. 이 집은 좀 노후돼서 깨끗한 느낌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물건들이 일단 많이 정리가 돼서 좀 깔끔해진 상태. 네. 자, 앞 베란다는 모두 다 물건을 치우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뒷 베란다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베란다에 보통 화분들이 많으시죠. 화분이 이렇게 여기저기 뭐 물 주는 거, 우리가 왜 물을 주고 화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옮기다 보면 정말 어수선하게 위에 빨래도 널고 막 이렇게 어지럽게 되는데, 한쪽으로 잘 정돈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안에 있는 물건들도 이렇게 큰 박스에 담아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그리고 이런 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쓰기 편하게 옆으로 세워주시면 훨씬 더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베란다에 있는 창고인데, 창고 안에도 원래 많은 물건들이 있었지만 쓰기 편하게 내가 딱 원하는, 쓰려고 쓰는 물건들만 정리를 해서 보관한 모습이고요. 특히 이런 여행 가방들이 여행 갈 때마다 아직도 사게 되면서 또 집에서 잘 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덩치 큰 물건 중에 하나예요. 캐리어가. 이런 캐리어들도 창고에다 잘 정리를 해 놓으셨고, 그냥 빈 가방만 보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많은 물건들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 캐리어 안에도 뭔가를 수납해서 정리하시고 겉에다 라벨링을 해 놓으시면 그 공간까지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선풍기가 굉장히 부피가 크지요. 그리고 방마다 선풍기를 놓는다고 하면 한 집에 4-5개씩 있는 건 보통인 것 같아요. 그런 선풍기들도 한 자리에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뭐
뭐 쓸 때마다 청소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선풍기 헤드를 비닐을 씌워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그래도 한두 번은 청소를 덜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선풍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다 분해해가지고 원래 선풍기 배송 올 때 박스에다 다 보관을 해요. 선풍기는 자주 분해해가지고 쓰면서도 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분해를 하면 이 부피가 한 3분의 2로 줄어요. 네모난 박스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니까 관리를 하면 물건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것보다 한 1.5배는 더 오래 쓰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경제적인 효과이기도 하고 저 나름의 정리 비법이기도 합니다. 자, 베란다 정리에 가장 좋은 바나나 박스예요. 바나나 박스 안쪽은 이렇게 글씨나 모양이 하나도 없고요. 겉에 거는 뭐 바나나 그림도 있고 글씨가 많이 써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상자만 이용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많은 물건들을 베란다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은 것보다는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놓고 종류별로 분류해서 넣고 쓰시기도 편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멍도 군데군데 있어서 통기도 잘 되고 굉장히 좋은 소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렇게 된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시겠죠. 여기도 세탁기 주변에 세탁기 위에 있는 이런 수납장 그리고 옆에 세제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정말 알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부들은 거의 다 인터넷이든 뭐 홈쇼핑이든 그런 곳에서 세제를 대량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물론 단가는 굉장히 싸지요. 근데 많이 사서 한꺼번에 많이 사서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고 그 물건을 다 쓸 때까지 어느 공간인가 공간을 내주면서 보관을 해야 돼요. 과연 그렇게 한꺼번에 10개씩 뭐 또 뭐 그 이상씩 이렇게 사는 것이 경제적인지는 가성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산 다음에는 쓰는 것들을 몇 개만 놔두고 나머지를 정말 쓰기 편안하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손잡이 바구니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많은 소품들을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세제 재고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안 쓰는 어떤 밥솥이나 이런 큰 냄비 같은 것도 가끔 어떤 요리를 특별히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데 그런 상부장이나 이런 곳에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도 선반의 모습인데 보면은 뭐 이 섬유유연제는 섬유유연제끼리, 옥시크린은 옥시크린끼리, 세탁 세제는 세제끼리, 여기는 비누, 여기는 샴푸 이렇게 종류별로 바구니에 담아서 수납을 하셨고요. 네, 종류별로 일단 분류하는 거. 정리는 기본적으로 분류를 잘해야 돼요. 같은 종류끼리 분류하는 게 분류만 잘해도 정리는 한 50% 이상, 80% 이상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수납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는 우리가 박스를 가지고 베란다 창고를 정리하셨다고 하면 뭐 신라면도 써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글씨들이 써있으면 굉장히 어지러워 보이잖아요. 여기 보이는 면만 같은 포장지로 앞부분만 붙인 거예요. 그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글씨들이 가려지게끔 포장지로 붙이기만 하고 라벨링을 해도 굉장히 깔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기 아래도 정리한 모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베란다는 정말 종류별로 분류해서 그리고 큰 박스에 담는데 그 박스들이
여러 가지 글씨가 써 있어서 지저분해 보인다면 앞부분에 포장지를 붙여가지고 정리하는 방법. 네,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한 효과가 납니다. 건나물 약재가 많이 있으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네, 건나물은 바짝 말리셨다면 그거를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겉에다 라벨링을 해서 박스에 이렇게 세로로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습기 차는 게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면 양파만 같이 구멍이 난 그런 자루에 담으셔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된 아파트라서 베란다에 곰팡이가 많은데 어떻게 청소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습기가 많이 차는 곳에 곰팡이가 제일 문제이거든요. 욕실 같은 경우도 곰팡이가 많이 생기고 베란다에도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데 욕실에 생기는 곰팡이는 만능 세제를 가지고 해보니까 그렇게 시원하게 잘 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베란다에 생기는 곰팡이는 온도 차이 때문에 결루가 생겨서 생기는 그런 곰팡이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만능 세제 물티슈, 만능 세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혹시 배합비가 생각이 안 나신다고 하시면 그거는 베이킹소다, 물, 주방세제, 식초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 1대 1대1 식초만 3분의 1 이렇게 섞어가지고 다 저으신 다음에 그 베이킹소다가 다 녹을 때까지 저으시고 마른 물티슈나 이런 게 있다면 물티슈에다가 적셔서 만능 세제 물티슈를 만들어서 곰팡이가 난 곳에 이렇게 좀 붙여 놓으세요. 그랬다가 한참 있다가 떼면 곰팡이들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 물티슈로 곰팡이를 닦아내셔도 깨끗하게 닦아집니다. 네, 수건 접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텔식 수건 접기. 수건은 이렇게 보시면 안쪽이 있어요. 상표가 있는 안쪽이 있어요. 그래서 호텔식 수건 접기는 우선 상표가 있는 쪽에서 위로 삼각형으로 일단 접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부분에 절반을 중간을 이렇게 반을 접고요. 이렇게 반을 접을 때는 이 접혀져서 올라오는 부분이 밑에 있는 수건보다 똑같거나 조금은 위로 올라오게 그렇게 접으신 다음에 이 접은 상태에서 뒤로 뒤집습니다. 뒤집어 놓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약간 두툼한 부분이 있어요. 그 두툼한 부분까지 아랫부분을 접어서 반을 접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서부터 돌돌 말아서 위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말아서 올라오실 때 조금 짱짱하게 단단하게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이렇게 말고 맨 나중에 요 남는 부분은 수건 사이에다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접으면 이런 V자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세로로 보관하셔도 예쁘고 깔끔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로로 넣으셔서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호텔식 수건 접기. 네.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사각형으로 접는 방법인데 여기도 역시 여기가 거치고 여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상표가 있는 쪽이 안쪽이거든요. 보통은 집에서 수건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반 접고 또 반 접어서 일단 옷을 개든 수건을 개든 처음서부터 손 다림질은 하셔야 되고 이렇게 반씩 접은 다음에 3등분 해서 접고 아마 이렇게는 놓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접어서 넣을 때 3등분 해서 하나 접고 나머지를 그냥 이렇게 접지만 마시고 안쪽으로 집어 넣으면
훨씬 더 깨끗한 모양이 돼서 이렇게 세워놓고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가로로 쌓아놓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사각형 접기, 사각 접기. 마지막으로 삼각형 접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표가 있고 안쪽인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접으신 다음에 제일 가운데를 중심으로 삼각형을 양쪽으로 접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삼각형. 근데 수건이 길다 보니까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랫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요 뾰족한 꼭지점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가 딱 맞게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위로 위로 배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배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이쪽 끝에서부터 다시 삼각형을 접어서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고 다시 똑같이 90도로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이 나머지 부분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삼각 접기. 어떤 게 제일 예쁘신가요? 제일 예쁜 모양으로 접어서 수건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넣어도 되고 여기가 보이게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좁은 공간이라면 삼각 접기도 괜찮고요. 좀 나는 럭셔리한 좀 우아한 욕실 분위기를 원한다 그러면 호텔식 수건 접기도 좋고요. 네, 명절이나 이런 때 되면 우리 과일 상자라든지 그런 선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보자기가 아마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잘 쓰진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 또 쓸 일이 있을까 해서 보자기를 우리를 모아놓게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해서 훔쳐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자기도 또 쓸 때 되면 못 찾잖아요. 그렇게 놓으시면. 그래서 보자기를 접어서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반 접고 반 접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작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중간을 향해서 일단 한번 아랫부분을 이렇게 돌려놓고 아랫부분을 내가 접어야 되는 크기만큼으로 한번 접으시고 뒤집어서 중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접으세요. 그 다음에 얘를 포개겠습니다. 포갠 다음에 이 위쪽 부분에서 요 안에 들어가게끔 이거를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접어서 이렇게 포개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겉으로 뒤집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단단하게 접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자기를 보관하시면 깔끔하니까 쓰시기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자기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 보자기를 그렇게 예쁘게 접어놓기만 하면 별로 보자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자기를 재활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쇼핑하러 가면 비닐봉투를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박스를 가지고 오거나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이런 보자기 얇고 가벼우니까 이런 것들을 가방에 하나씩 넣고 다니신다면 급할 때 장바구니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장바구니를 만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자기를 펼쳐서 그 양쪽 네 귀퉁이를 이렇게 잡아다닌 다음에 한번 묶고 이렇게 한번 묶고 전부 다 네 귀퉁이를 전부 다
이렇게 한 움큼 잡아다녀서 묶어주시면 네. 이렇게 쭉 잡아다녀서 한번 묶고 이렇게 쭉 잡아다녀서 한번 묶고 네, 네 귀퉁이를 모두 다 이렇게 묶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쪽으로 얘를 이렇게 묶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매듭을 하실 때는 풀리지 안 풀리게 하는 매듭이 있죠. 아이고 잡아다니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다니면 안 풀리게 되는 이런 매듭으로 방법은 이렇게 위로 올리고 여기서 밑으로 돌린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걸 위로 올려서 묶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다니면 안 풀리고 이렇게 잡아다녀서 빼면 풀리는 거. 다시 한번. 자, 오른손에 있는 거를 왼손 위쪽으로 가게 하고 아래에 있는 걸 돌려서 뒤로 뺀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를 위에 올려서 묶어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다녔을 때는 꽉 잡아다녀지고 얘를 한쪽을 이렇게 잡아다녀서 빼면 풀려요. 네, 이런 매듭으로 묶으신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훌륭한 장바구니가 돼요. 이 매듭이 든든하기 때문에 좀 약간 무거운 거 넣으셔도 충분히 담아 오실 수 있어요. 네, 보자기를 쇼핑백으로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자기에 4귀퉁이 중에서 3귀퉁이를 한쪽에 모으고 손으로 이렇게 쭉 잡아 다니신 다음에 고무줄로 여기를 묶어주세요. 네, 고무줄로 이렇게 묶으시고 우리 옛날에 머리 닦는 거 한 번씩 해보셨죠? 여기 세 가닥이 생겼으니까 요 세 가닥을 가지고 머리를 닦는 것처럼 닦는 거예요. 세 가닥을 하나 이렇게 여기 보이실까요? 세 가닥으로 닦기, 머리 닦기. 끝에까지 머리 닦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따주시고 나머지 한쪽 남았던 요 귀퉁이하고 요거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묶어주시면 네, 훌륭한 장바구니가 되겠죠. 머리 닦는 것처럼 해서 여기 안에다 담으시면 되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어깨에다 이렇게 멜 수도 있는 멋진 가방이 됩니다. 보자기를 이용해서 선물 박스를 포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보자기 2개, 그리고 고무줄 2개, 이렇게 필요하고요. 이 바구니를 선물 박스 대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자기를 10개 펴시고 정중앙에 선물 박스를 놓으시고요. 자, 양쪽 귀퉁이를 잡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잡아다니면 보자기가 예쁘게 주름이 져요. 이렇게 잡으시고 양쪽도 주름을 정리해서 이렇게 잡아다녀서 한쪽에 모아주시면
주름 정리가 깔끔하게 되고 고무줄을 이용해서 가운데를 2번 이상 묶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네, 2번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여기서 꽃 모양이 나오게 예쁘게 접을 건데요. 내 귀퉁이가 꽃잎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꽃잎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고무줄 2번 묶은 거에서 고무줄 하나를 당겨서 그 안쪽으로 이 끝부분을 잡아 당기시고 4개 모두 다 고무줄 하나만 당겨서 그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 다니신 다음에 윗부분은 꽃잎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네,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다른 보자기를 하나 펴시고 이것도 정중앙에 놓으시고 아까처럼 이렇게 잡아다녀서 이쪽도 정리하시고 여기 이렇게 잡아다녀서 고무줄로 묶어줍니다. 네, 이렇게 잡아다니시고 여기를 예쁘게 접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어 넣으시면 돼요. 양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줄을 접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는 이 고무줄을 조금 헐렁하게 묶어야 돼요. 맨 낮은 거는. 그리고 아까 안에 만들어 놓았던 꽃잎을 밖으로 잡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잎이 나오고 양쪽에 있는 잎이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해서 사각형으로 보자기로 선물 상자를 포장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보자기 2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번에는 이런 들기름이나 이런 것들 선물하시기 좋은 보자기 포장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병을 보자기로 포장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냥 들기름만 이렇게 하나 드리는 것보다 포장을 하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렇거든요. 집에 이런 등산용 손수건 다 있으실 거예요. 뻣뻣해서 별로 잘 손수건으로 활용도 안 하시고 그냥 집에 넣어 놓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거를 명절에 들기름을 선물한다 그러시면 그걸 들기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손수건의 제일 중앙에 놓으시고 이렇게 제일 가운데에서 양쪽 끝을 잡고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길이가 남으면 이 위쪽에서 한 번 더 묶어주셔서 손잡이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들 수 있는 고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잡아다녀서 좀 평평하게 하신 다음에 한쪽은 아래로, 한쪽은 위로 이렇게 돌려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뒤쪽으로 돌려주시고 또 앞에서 묶어주시면 돼요. 어떤가요? 그냥 들기름만 드리는 것보다 별거 아닌 손수건으로 포장을 했어도 훨씬 더 고급져 보이죠? 네, 이렇게 보자기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